오늘은 어제 있었던 이 폭락 대응 방법과 진짜 매수 기회는 언제인지,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꼭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증시 폭락이 나오면서 특히 엔비디아가 9%가 넘게 빠졌죠. 근데 먼저 여러분들의 심리와 대응 방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락이 나온 바닥, 경기 침체, 하락장의 시작이다, 손절하자. 반등 이후, 그렇지? 아니지? 지금이라도 사자. 그리고 폭락, 거봐, 경기 침체 맞아, 누가 오른데? 손절. 이게 바로 대중의 마음이자 대응 방법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스터디에서 어제 증시 폭락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 자리였는데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빠진다면 이 부분까지 빠진다. 그리고 이 부분, 즉 박스권을 그리고 조정 시에 여기 상단부터 하단까지 매수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뭔 소리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 라고 들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증시가 꺾인다면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매수 구간은 애매하게 이런 자리, 이런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기다렸다가 증시가 빠지고 나서 이런 자리, 이런 구간에서 사는 것이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응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맥점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매수의 자리와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에 따른 시나리오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경우와 이렇게 갈 경우 매수 자리 자체가 달라집니다. 투자 판단, 대응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는 분은 주식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잡히신 거예요. 자, 실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이 시나리오로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빠졌고 1차적으로 일단 여기서 주가가 멈춘 상태고, 일단 조정 시 매수 구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1차 매수를 할 수 있겠고요. 더 빠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하단 구간에서 2차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가 만약에 중간에 돌아서 나간다던가 아니면 더 빠졌다 돌아 나간다던가 그 외 다른 경우의 수라면 이 모양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오늘 나스닥 3% 넘는 폭락, 엔비디아 9% 넘는 폭락이 나오고 나서 스터디에 제가 오늘 증시 폭락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과 그리고 저의 대응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수 하락 확인하고 이번 시나리오로 가나보다 하고 일상을 시작했다. 계좌는 보지도 않았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기준이 있으면 폭락이 오든 폭등이 오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해당 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저의 시나리오가 맞기 위해선 이 상승 자체가 상승 임펄스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의 그 조정이 여기에 조정 또는 여기에 조정, 이런 이파 조정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고, 사실 이 이파 조정은 조정 범위를 특정 짓기 어려운 가장 애매한 파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다음 흐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증시 흐름 자체를 4파동 조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다음 5파 상승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이 조정이 어디까지 눌리든 간에 4파 조정이 맞다면 그 다음은 정고점 돌파하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빠지든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핵심은 여기 있는 거고, 사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빠지느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흐름을 내가 확신 있게, 가능성 높게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제 새벽에 있었던 그 폭락, 제조업 지표 부진, 그래서 경기 침체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조업 PMI 5개월 동안 침체 국면 50 아래에 있는 것, 시장이 몰랐나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이 PMI가 상승했는데 콘센보다 덜 나왔다는 이유로 폭락을 시켰다. 자, 이게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정말 핵심적인 지표라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하락의 재료로서 시장이 골랐던 것 뿐이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자, 이런 폭락이 나왔을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런 공포, 그에 의해서 내가 흔들린 심리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장기 흐름은 무엇이 될 것인가? 2022년 10월 달부터 올라온 이 증시의 흐름은 현재 4파 조정의 마무리 국면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은 얼마가 더 빠지든 간에 5파 상승에서 지금 조정의 모든 자리들은 전부 다 아래에 가 있게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하루 이틀, 1, 2주, 한두 달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승장이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한 근거는 제가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2022년 10월달부터 올라온 이 상승의 흐름 어마어마합니다. 지수가 2배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23년 이 상승을 배제하더라도 올해 여기부터 올라온 이 올해 상승만 보더라도 테슬라만 빼면 모든 빅테크 대부분이 10% 이상 상승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158% 수익 중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2년째 수익률이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대선 전의 변동성, 여기엔 관망을 하는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죠. 지금 퇴근 변동성 때문에 빅스 지수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증시 폭락 구간에서의 빅스 지수 급등, 그리고 기간적으로 대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끼어있는 변동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국면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대응하는 방법은 바로 분산입니다. 좌우, 전후 좌우, 가격의 흔들림, 위아래 변동,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동폭, 이거를 평균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분산, 가격에 따른 분산, 이걸 하게 되면 결국 나는 평균치를 가져가게 된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나 가격 측면에서 어느 한 지점에 몰려있게 되면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나올 파동이 상승 파동이 맞다면 그 리스크의 자리조차 수익으로 전환이 되겠지만 어쨌든 대선과 금리 인하 중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변동성 높은 구간인 만큼 위아래 흔들리고 시간에 따른 출렁임, 여기에 따라서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결국 증시가 올라서 결국 증시는 반등을 했고 이 저점을 저는 일단 현재 구간의 찐바닥으로 보고 있고 현재 조정권은 일단 이 상단까지 도달을 했고요. 추가 하락을 한다면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일단 첫 번째 매수 기회, 현재 더 빠진다면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그 흐름은 결국 어디까지 빠지든 그 다음은 고점 넘는 상승이다. 정고점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긴 흐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실적이 좋은 구간이라면 금리가 내려갔을 때 증시는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 87년 10월, 95년 7월, 98년 10월, 19년 8월달 이렇게 이 이익 추이가 급등하는, 이익 추이가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이죠. 이런 구간에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실적은 올라가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이런 구간들에서는 결국 금리의 흐름은 금리 인하 이후 어떻게 출렁이든 결국 그 다음은 올랐다. 호실적 유지 중의 금리 인하는 결국 증시 우호 환경이며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큰 흐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조정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은 아랫꼬리를 만들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 여기 9월달 여기부터 나온 이 하락, 아랫꼬리를 만드는 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랫꼬리를 만들고 나서 재상승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자. 결국 실적이 꺾이지 않고 AI, 캐펙스 투자가 꺾이지 않고 증시 모멘텀 본질적인 부분이 살아있는 이 시장에서 시장이 경기 침체로 이렇게 꺾일 것이냐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한 파란색 S&P 500 선행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는 과정이고 특히 빅테크 탑5 평균 선행 EPS 상승 과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급락을 겪었죠. 하지만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고 주가의 본질이 뭐죠? 바로 실적이에요. 기업 이익이 상승하면 주가도 결국 출렁일지언정 따라간다. 시장의 본질인 실적, 이익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이런 출렁임은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외부 요인이라는 겁니다.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괴리.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튕겨 올라가는 힘은 나중에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이걸 하루 이틀 혹은 1, 2주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두 달 대선 과정에서 있을 몇 달의 시간, 금리 인하 이후 결국 흔들립니다. 조정 구간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장기적 큰 흐름인데 지금 단기적인 눌림으로 흐름이 꺾였다. 제 의도 또한 그게 아니고 또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은 잘못 이해를 하신 거예요. 결국 실적 좋은데 금리 인하할 경우 향후 6개월 동안은 평균 17% 올랐다. 내년 최소 중반 정도까지는 초중반까지는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흔들림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흔들려도 한두 달, 두세 달 정도일 것이고 그 이후는 이런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16이 곧 출시가 되죠. AI 모멘텀을 리부트 시킬 굉장히 좋은 재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챗 GPT가 일반 개인, 대중들이 사용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계 아이폰 사용자 수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아이폰에 이번에 챗 GPT가 탑재가 되면 이 감소 중인 챗 GPT 개인 사용자 이 비중이 올라갈 수 있다. 분명 챗 GPT가 탑재된 아이폰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 했을 때 챗 GPT가 AI 모멘텀에 주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AI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하지만 결국 흔들림에 당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또는 기준이 약한 또는 유튜버 말만 듣고 투자하는 분들일 것이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 분들은 결국 수익 전환으로 연결이 될 거라 믿습니다. 꼭 내 기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